일단 우리는 프로젝트를 만들 거예요. 커맨드 쉬프트 N을 누르시면 이렇게 팝업이 뜨죠. 기존의 개발자들이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어느 정도 내용이 채워져 있는 거에 다가 내가 그걸 조합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예요. 그래서 쉬워요. 지금 새 프로젝트를 만들기를 했더니 플랫폼이라고 하는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상단에 보이죠. 기본적으로는 iOS 앱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러분들 좀 집중하실 수 있게 그렇게 수업을 진행할 거고요. 웬만한 거는 템플릿 iOS의 앱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레이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은 인터페이스를 제공하는 제품들을 만들 때 사용한 템플릿이고요. 프레임워크와 라이브러리라고 되어 있는 이 영역은 겉으로 보이진 않지만 뒷단의 작업들, 뒤에서 처리하는 것들, 뭐 광고 같은 거, 광고에 대한 집계, 사용자 통계,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만들어서 배포를 합니다. 우리는 여기도 안 건들 거예요. 그래서 거의 이거 실행하실 일은 없고요. 웬만한 건 다 iOS 앱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어주세요 했을 때 그냥 거의 대부분이 이거예요. 앱으로 시작해주시면, 자, 눌렀어요. 그러면 양식함이 나오죠. 필드 하나씩 채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덕트 네임, 내가 만들려고 하는 제품의 이름이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은 우리 그냥 첫 번째 제품은 개발자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이름 있죠? 헬로월드. 그냥 관습적으로 쓰는 이름이라 쓰는 거예요. 두 번째 팀이라고 있는데 그냥 none으로 두세요. 여러분들. 저도 그냥 둘게요. 요거는 개발자 계정이 있어야만 활성화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오거나이제이션 아이덴티파이어라고 하는 조직의 아이디, 보통 회사의 도메인 주소를 사용합니다. 또는 개인의 도메인 주소. 여기에 임의의 값을 넣으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결국 나중에 앱스토어 관리할 때 마치 주민번호처럼 사용되는 거라서 잘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써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만든 제품 이름과 나의 회사 조직의 도메인, 그게 합쳐진 이름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벌리 유니크하기만 하면 돼요. 전 세계에서 그냥 나만 쓰는 거면 상관은 없어요. 문제는 없는데 어딘가에 노출되는 거예요. 가능하면 좀 잘 쓰자. 그리고 인터페이스가 스토리보드가 있고 스위프트 UI가 있어요. 스토리보드는 예전 방식이에요. UI킷이랑 연동되는 거고요. XML로 만들어지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잘못 선택하면 전혀 다른 템플릿이 나와요. 요거 선택은 잘 해주셔야 돼요. 요거 인터페이스를 무엇으로 선택하냐에 따라서 새 프로젝트의 모양이 완전히 바뀝니다. 달라져요. 다른 친구가 나와서 당황하지 마시고요. 랭귀지는 선택 옵션도 없어요. 이제 옛날에는 오브젝티브-C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이제는 오브C 선택도 불가능하게 바뀌었습니다. 테스팅, 당분간 테스트 우리 다루지 않습니다. 테스트를 중요하게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데 있어서는 아직은 방해가 되는 요소라고 생각해서 항상 none으로 갈 겁니다. 스토리지는 배울 때까지는 none입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기본 설정. 넥스트 하면 이제 어디다 만들지가 나오는데 공사 스위프트 UI 플레이그라운드 있는 여기다 그냥 하나 만들게요. 그리고 자, 이거 그냥 무심코 넘어가실 수도 있는데 내가 어느 폴더에 만들 거냐의 선택이 하나 있고요. 파일 목록도 보일 거고요. 선택은 여러분들, 그냥 위치는 여러분들 컴퓨터니까 여러분들이 정하시면 되는데 소스 컨트롤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어요. 소스 컨트롤, 지금 이 체크박스는 뭐냐면 깃을 새로 추가할래? 깃 저장소 새로 만들래? 라는 체크박스예요. 저는 일단은 체크를 끄고 갈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됐어요. 그러면 생성이 되고 뭔가 쭈르륵 하더니 만들어졌어요. 헬로월드라고 하는 앱이 벌써 만들어졌네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앱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화면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앱 개발자가 되신다면 정말 그냥 지겹게 보실 화면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왼쪽에 패널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패널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에 패널이 있어요. 이걸 켰다 껐다 하는 건 커맨드 0번 왼쪽이고요. 커맨드 옵션 0번 오른쪽이에요. 지겹도록 보시니까 이거 손으로 누르지 말고 단축키 꼭 외워서 하세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패널은 글로벌 속성, 뭔가 탐색하고 파일을 찾아 버그를 찾고 체크를 찾고, 그리고 버전 컨트롤 깃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 내가 뭐 책갈피 같은 깔피 보고 검색하면 검색 결과 나오고 오류 띄우고 테스트 돌리고 뭐 이런 거예요. 다 전체적으로 뭔가 탐색하는 용도의 윈도우예요. 패널 왼쪽이고, 오른쪽은 인스펙터라고 합니다. 인스펙터는 지금 열어놓은 파일 가운데를 에디터라고 해요. 에디터 창. 그래서 편집하는, 소스 코드를 편집하는 창이고 가운데는, 그리고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보강하는, 상세하게 이 파일의 타입이 무엇이고 내가 열어놓은 파일이 무슨 타입이고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뭐 파일 위치는 어디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첫 번째 파일 상세. 두 번째는 이 파일의 히스토리인데 아직 GitHub 추적 이런 거 안 하니까 아무것도 안 남아있고, 그 다음에는 도큐먼트. 그래서 내가 지금 클릭한 하이라이트한 키워드가 문서가 있다면 문서를 열어줘요. 요 물음표를 누르면. 그리고 액세서빌리티 저도 잘 안 써서 이 친구는 일단은 넘어갈게요. 요 이미지 같은 거에 액세서빌리티 나올라나? 넘어갈게요. 자주 안 써요 저도. 이 친구는 속성 어트리뷰트 인스펙터입니다. 어트리뷰트, 그러니까 지금 선택되어 있는, 지금 이미지 뷰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미지 뷰 가지고 있는 속성 값들이 출력됩니다. 이게 계속 여러 번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이런 속성 값들이 있다. 윈도우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편은 지금 보고 있는 걸 조금 더 들여다보는, 그러니까 스케일이 점점 작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왼쪽 편에는
전체 파일 탐색, 그 중에 하나 선택한 에디터 패널은 내가 집중 코딩을 하고 있는 창, 여기는 탭으로 여러 개의 파일도 열리죠. 그래서 이렇게 탭으로 여러 개의 파일도 열어서 볼 수 있고, 이 에디터 패널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좀 더 상세 정보를 다루고 있는 내용에 대한 부가 정보를 표현하는 인스펙터 윈도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실행할 때 뜨는 디버그 윈도우는 커맨드 쉬프트 Y입니다. 이거 누르면 디버거 윈도우를 띄워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터 창 위에 보시면 요 툴바가 있어요. 툴바, 요 라인 위쪽에 툴바에는 다양한 상태 표시가 돼요. 첫 번째는 요거는 이제 레포지터리에 지금 브랜치명 표시되어 있고 프로젝트명 표시되어 있고, 요 네모칸 안이 중요한데요. 좀 낯서실 거예요. 여기 있는 건 타겟이라고 하는 거고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설명드릴게요. 스키마가 있고요. 두 번째에는 스키마를 실행하는 어디다가 실행시킬지, 무엇을 어디다 실행시키고 있다라는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텍스트로 표시되어 있고 시간 표시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내가 빌드를 했다, 실행을 했다, 껐다, 이런 것들에 대한 상태들을 표시해 줍니다. 여기 디바이스 선택하는 걸 눌러보시면 드롭다운 메뉴로 되어 있고요. 내가 실행할 수 있는, 지금 이 프로젝트를 실행할 수 있는 대상 디바이스들이 표시되는데, 저는 일단은 에뮬레이터를 쓸 거고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아이폰 16을 레퍼런스로 할 겁니다. 아이폰 16 시뮬레이터예요.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놓고요. 인스펙터 윈도우 상단에 보면 플레이 버튼, 재생 버튼 같은 게 있죠. 이 친구가 중요한데, 이 친구가 이제 앱을 실행해 주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를. 런칭 됐어요. 어려워요? 앱이 금방 나왔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앱이 만들어집니다. 아주 간단한 코드로. 지금 이 프로젝트에는 파일이 두 개 들어있어요. 컨텐트 뷰라는 파일과 헬로 월드 앱이라는 파일. 어차피 우리 상세한 내용은 뒤로 가면서 하나씩 또 배울 거니까. 그래서 요걸 통해서 방금 보신 것 같은 실행 화면이 나옵니다. 눌렀잖아요. 눌러도 되고 커맨드 R 켜도 실행이 됩니다. 지금 아까 실행했던 걸 또 실행하냐고 묻는 거고, 그냥 리플레이스 누르면 다시 실행이 됩니다. 또 나왔죠? 보통 그래서 단축키를 많이 써요. 단축키를 쓰셔서 시간을 줄이시는 거예요. 작업하는. 그리고 끌 때도 내가 이 네모칸을 눌러서 끌 수도 있지만 커맨드 점을 누르시면 종료가 됩니다. 커맨드 점. 그러면 실행 종료. 자, 이거 살짝 다 줄여놓고 볼게요. 친구를 보면 누르면 실행이 되죠. 그리고 넘어가거든요. 다시 이쪽 포커스를 이쪽 받아올게요. 그 다음에 커맨드 점 누르면 꺼집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프리뷰도 좋죠. 프리뷰. 네. 실행시키면 메모리 세이브한다고 프리뷰를 꺼버려요. 이거는 엑스코드가 그냥 기본 설정이. 자, 실행하는 순간 프리뷰를 끕니다. 프리뷰 포즈. 자, 그리고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중요한 게 엑스코드가 나이스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면 개발 코드가 막 꼬여 있으면, 개발 코드도 빨리 실행되려고 엑스코드가 캐시라는 걸 해요. 빌드 캐시라는 걸 합니다. 빌드에 대해서는 차차 또 더 알려드릴게요. 앱을 완성하는데 조립하는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을 조합하는데 그 조합의 결과물이 이상한 걸 캐시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캐시를 지우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실행해도 저 여기 바꿨는데 바뀌어요. 그런 일이 왕왕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잘못 실행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다, 그냥 습관적으로 누르시면 됩니다. 커맨드 쉬프트 K를 누르면 클린이라는 걸 합니다. 커맨드 쉬프트 K예요. 싹 클리어 하는 거예요. 내가 컴파일하고 뭐 빌드하고 하는 여러 가지 과정이 캐시돼 있거든요. 오류 나는 상황들을 싹 제거해줘서, 혹시 내가 고쳤는데도 안 고쳐졌어요, 실행했는데 똑같이 나와요,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묻기 전에 커맨드 쉬프트 K를 한번 하시고 말씀을 그렇게 돌려보고 다시 말씀해 주세요. 해결될 때가 많아요. 커맨드 R, 요거는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커맨드 R로 실행, 그리고 커맨드 점으로 끄고 커맨드 쉬프트 K로 클린하고. 과정은 그냥 이러면 키보드에서 손 안 떼도 되거든요. 코딩할 때 막 쳐서 커맨드 실행해보고 끄고 클리어하고 다시 코딩.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나가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겁니다. 스테이터스 찍어보면 일이 어마무시하게 많아졌죠. 디버깅, 주니어 때는 디버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 디버깅을 많이 했었는데, 참고로 스위프트 UI의 단점 중에 하나가, 단점 얘기해야겠다. 디버깅이 어려워요. 디버깅이 어렵습니다. 얘는 선언형이잖아요. 선언형 프로그램은 얘가 실행 시점이 특정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만들어지잖아요. 통으로 빵 하고 화면을 그려내니까 어디까지 그려서 오류가 났는지를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명령형은 버튼 만들고 화면에 배경색 넣고 순서대로 내가 명령을 내리다가 오류가 나면 딱 그 라인, 여기서 오류 났어요, 명시적으로 보여주는데, 스위프트 UI는 그게 좀 잘 안 돼요. 프리뷰 캔버스라고 해요. 이 친구는 프리뷰 캔버스라고 하고요. 옵션 커맨드 엔터로 켰다 껐다 합니다. 컴퓨터가 성능이 좀 낮으신 분들은 얘를 꺼두시는 것도 괜찮아요. 까보면 이 안에 시뮬레이터가 도는 건데, 그러니까 컴퓨팅 파워를 엄청 잡아먹어서 만약에 M1 이하의 맥을 쓰신다, 간당간당 하실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커맨드 옵션 엔터로 끄고 코딩을 하시고 확인 한 번씩 하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